네, 이번에는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점 중에 하나인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는데 여러분들 거기 책 교재 읽으셨죠? 한번 볼까요? 3페이지 중간 교육의 목적을 논의하는 또 다른 관점은 외재적 목적 또는 가치와 내재적 목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자, 말하자면 외재적 목적이라는 것은 문자상 말 그대로 어떤 활동의 목적을 그 활동 밖에서 찾는 겁니다. 반면 후자는 활동의 목적을 활동 내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내재적 가치라고 할 때 외재적 가치라는 거, 교육 바깥에서 교육의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외재적 가치이고,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활동 자체 내에서 찾는 것을 내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쉽게 구분하시겠죠. 자, 조금 그 다음에 문단을 볼까요? 한 몇째 줄 밑에 보시면 한 넷째 줄을 볼까요? 교육의 목적을 외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이 아닌 다른 것,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끌어들이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개인적 차원에서 출세를 위해서, 뭐 부귀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수단인 거,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수단이다, 뭐 시집 잘 가기 위한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바라보면 이것은 외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번영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가치일까요? 네, 외재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뭐 어쩌면 대부분 우리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엄마들이라든가 선생님들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주로 뭐 외재적 가치를 위해서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재적 가치는 뭘까요? 근데 그 가기 전에 마지막 쯤에 보면 이렇게 교육을 외재적 관점으로 교육을 바라보면 교육 활동은 심하게 왜곡되거나 명목상 말은 교육이라고 갖다 붙였지만 실제로는 교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재적 가치는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예를 가지고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하느냐 하면 한번 봅시다. 낚시 아시죠? 좋습니다. 낚시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낚시 가본 적 있습니까?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습니까? 누구랑 갔습니까? 아빠요? 오빠 아니고? 이건 제가 개그입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낚시 못하러 가죠? 낚시 왜 갑니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낚시 못하러 가죠? 대답해 볼까요? 네, 그쵸. 낚시는 물고기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합니다. 당연하죠. 낚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갑니다. 맞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자, 낚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미묘한 언어 감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제가 낚시 왜 갑니까 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요 라고 했는데, 만일에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가면서 말 그대로 물고기만 보고서,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고기만 보고서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말 그대로 고기만 많이 잡기 위해서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등신입니다. 바보예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왜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낚시를 가면서 말 그대로 물고기만 많이 잡기 위해서 고기만 보고서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바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낚시 가본 적 있죠? 저도 뭐 낚시 좋아하는 친구 따라 몇 번 가본 적 있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낚시 뭐 아파트 와서 아마 여러분들 제가 그냥 계획으로 오빠 하러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자, 아무튼 간다고 칩시다. 어디 가볼까요? 저기 어디 좀 갈까요? 뭐 경주 저 포항 아파트 한번 가볼까요? 제 집이라면, 자, 거기서 두 사람이서 낚시를 간다고 칩시다. 낚시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낚싯대가 필요하겠죠. 몇만 원 들어야겠네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 미끼, 뭐 또 한 돈 만 원 들어야겠네요. 뭐 뭐 이런 것들 또 한 1, 2만 원 들어야 될 테고, 또 차비도 들어요. 한 돈 10만 원은 들어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투자해서 낚시를 갔습니다. 물고기 10만 원치 잡을까요? 그죠? 못 잡죠. 제 경험도 그랬어요. 못 잡습니다. 그런 점에서 낚시를 가면서 고기만 보고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둘이서 저기 횟집에서 10만 원치 물고기 회를 먹어보세요. 배 터지도록 먹을 수 있을 겁니다. 10만 원어치 시장에서 물고기 사보세요. 아마 이만한 거 몇 마리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아까 낚시 왜 갑니까? 그러니까 물고기요라고 했지만은 말 그대로 고기만 보고 낚시를 가는 사람은 바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제값인데, 그래서 제가 왼쪽에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낚시를 가는 사람이 전부 그렇게 불합리하고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못 잡을 수 있지만 낚시는 가잖아요.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럴 때는, 낚시를 갈 때는 말은 물고기 잡으러 가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물고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낚시를 가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낚시 뭐하러 갈까요? 물고기 말고 있다면. 낚시를 가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그냥 시간을 낚으러. 물론 맞죠. 뭐 사색을 위해서 맞죠. 그러나 사색을 위해서 굳이 낚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인생을 생각하기 위해서 굳이 낚시를 꼭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낚시를 가봐야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네, 손맛이죠. 낚시를 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손맛을 보기 위해서 낚시를 간다는 겁니다. 혹시 이 학생들 가운데 손맛이 뭔지 모릅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냥 개그로 이렇게 합니다. 낚시를 갈 때 동네 오빠 또는 교회 오빠랑 같이 가서 낚싯대 잡는 척 하면서 오빠 손맛 보는 거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건 진짜 개그고,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잡혀서 딸려올 때 그 느낌, 그 떨림, 그것을 손맛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낚시를 가는 진짜 이유는 말은 고기 잡으러 가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손맛 보러 가는 게 낚시를 가는 진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비싼 돈을 두고 투자를 해서 낚시를 가는 이유는, 물론 고기도 뭐 필요하겠지만 고기보다는 오히려 손맛을 보러 가는 게 낚시를 가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가면서 손맛은 볼 줄 모르고 물고기만 많이 잡겠다라는 사람은 낚시 모른다는 거죠. 초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초보라는 거죠. 초보면 초보일수록 오히려 손맛보다는 물고기만 많이 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보라는 거죠. 그러나 낚시를 알면 알수록, 낚시의 고수 또는 베테랑, 프로가 되면 될수록 물고기보다는 손맛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낚시 진짜 이유가 된다는데, 이게 바로 내재적 가치인데, 그런 거 보면 저는 아직 베테랑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낚시 초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소위 말하는 낚시 광들, 프로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어떤 데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TV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낚시 프로 이런 거 본 적 있죠? 근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참 재밌어요. 어떠냐 하면, 이왕이면 큰 고기 낚기 위해서 막 비싼 배까지 빌려서 먼 바다까지 가요. 그럼 좀 큰 거 잡겠죠. 근데 이따만한 걸 잡아요. 몇십만 원 투자를 했으니까 잡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프로 보니까, 고기를 잡고 손맛 좋다면서 그렇게 받고 났는데, 잡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네, 다시 띄워줘요. 제가 보고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그 비싸게 주고 돈까지 그래가지고 저걸 다 풀어줘? 저리가 저걸 왜 낚시가? 이렇게 제가 하는데, 그건 제 같은 초보고,
그 사람들이 낚시 프로 전문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물고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만 맛보면 돼요? 손맛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외제적 가치, 내재적 가치라고 했는데 이 내재적 가치 손맛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손맛이라는 것은 이 물고기는 외제적 가치고 내재적 가치는 손맛인데 이 손맛이라는 것은 이 외제적 가치로 삼은 이 물고기라는 것은 굳이 낚시를 가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그물로도 잡을 수 있고 돈 주고도 살 수 있잖아요. 물고기는 아까 여러분들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라고 하지만은 이 물고기는 그물로도 잡을 수 있고 돈 주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손맛은 어때요? 이 손맛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낚시의 내재적 가치에 해당하는 이 손맛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직접 낚시라는 활동에 참여해서 직접 해봐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그 활동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손맛이라는 것은 낚시라는 것은 이 손맛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낚시를 가서 직접 해봐야만 맛볼 수 있는 그게 바로 본질로 되는 가치인 내재적 가치가 된다는 거죠. 이 논리가 아까 앞에서 그대로 아까 어디 좀 할까요? 그대로 여기도 적용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게 낚시로 치자면 이게 물고기가 되고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있는 이게 바로 손맛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 보입니까? 예, 사회적 지위와 물질적 번영이라는 것이 외재적 가치고 물고기에 해당하는 뜻이고 아까 했죠.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손맛을 낚시로 치면 손맛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가면서 손맛은 모르고 물고기만 많이 잡겠다라는 사람은 낚시 모른다고 그랬죠. 네, 초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교육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교육을 하면서 이게 교육이라고 칩시다. 이거는 교육을 하면서 이 여러분들 각 전공을 하면서 뭐 유아교육이든 디자인이든 뭐 수학교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내 전공 속에 붙박혀 있는 이 내재적 본질로 되는 이 내재적 가치는 볼 줄 모르고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번영 이런 건 외재적 가치만 본다면은 마치 낚시를 가면서 손맛은 모르고 물고기만 많이 낚겠다라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아까 그거 좀 제가 바보스럽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전공을 통해서도 내 전공 속에 붙박혀 있는 내재적 가치는 볼 줄 모르고 외재적 가치만을 위해서 내 전공 공부를 한다면 나는 아직 내 전공 모른다. 초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전공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 전공 공부의 내재적 가치를 맛보면 맛볼수록 바로 낚시 프로가 되듯이 손맛을 중시하는 프로가 되듯이 내 전공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소위 내 전공 잘 배웠어. 전공 프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 전공에서 내재적 가치는 또 뭘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낚시 내재적 가치인데 여기서 제가 이쯤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간부터는 내 전공의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여기서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주제를 배웠으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통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시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한번 보면 교육에 있어서 외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 또는
전공에서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글을 쓰세요라는 공통 과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통 과제로 이거는 과제방에 탑재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개강 면대 강의실에서 볼 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깨끗하게 워드쳐서 분량은 뭐 한 페이지 반 정도, 보통 제 기준으로 모든 과제는 한 페이지 반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글을 써서 내 전공에서의 내재적 가치, 이게 제일 중요한, 내 전공에서의 내재적 가치를 대한 글을 강의실에서 보는 날 또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예복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주 정도 더 유예를 해도 되는데, 뭐 가능한 한 그때까지 내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통 과제로 일단 하나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대체 뭐 해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과제를 내는 걸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 전공에서의 내재적 가치가 과연 뭘까? 한번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이어서 보는데 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내재적 목적은 뭐인가, 내재적 가치라는 게 뭐냐라는데 그 한번 아까 읽어보셨다니까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교재 보지 말고 봅시다. 여러분들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전공 교수님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강의에서 열심히 배우죠. 지식을 배우죠. 그죠? 뭐 지식이, 그러면 뭔가 배우면 지식이 나한테 쑥쑥쑥쑥 쌓이겠죠. 지식이 쌓입니다. 자, 지식이 그러면 내 몸에 쑥쑥 쌓이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뭔가 제대로 배웠다면,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자꾸 알게 된다면 뭔가 달라지겠죠. 뭔가 생기겠죠.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뭔가 배우면 뭐가 생길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네, 바로 우리 교재에도 있듯이 바로 뭐가 생겨요? 네, 바로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목. 안목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안목 있어, 저 사람 좀 안목 있다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뭔가 배우면 이런 안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 용어예요. 안목. 뭐 볼 줄 아는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뭐 볼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내 뭐 좀 알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 그림 좀 알지, 아니면 내 음악 좀 알지, 뭐 아니면 내 옷 좀 볼 줄 알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 뭐 책 좀 알지, 뭐 이런 것들. 남자 좀, 여자 좀 알지. 제가 맨날 꼭 그런 거 중요한 거는 모르고 하면서 제가 우스개로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좀 볼 줄 안다. 네, 뭔가 배우면 바로 그런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목이 중요한데, 자, 흔히 우리는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볼 때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이 안목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본다라는 용어 있죠. 본다. 본다에 해당하는 영어가 뭐예요? C죠. C. 그런데 이 안목에 해당하는 영어는 C가 아니라 이 인사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C하고 인사이트는 약간 달라요. 이 C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구라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안목이 아니라 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태극기가 있습니다. 이 태극기가 있다고 할 때 이 시로만 보면 이 태극기는요, 한국 사람이 보는 태극기, 미국 사람이 보는 태극기, 일본 사람이 보는 태극기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안목이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긴 보지만 달리 본다는 거죠. 같은 걸 봐도 달리 본다는 거죠. 이게 안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태극기를 사실 우리 어떤 대상을요 실어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태극기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태극기, 일본 사람이 보는 태극기, 중국 사람이 보는 태극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저마다 안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월드컵 경기 이런 거 하면 태극기 보면 막 우리 막 태극기 들고 뛰쳐나가고 그렇잖아요. 다 달리 본다는 거죠. 이게 안목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안목이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걸 잘 못 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옷을 참 잘 봐요. 싸면서도 안 질리게. 저는 비싸게 줘도 막 금방 질려버리고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옷을 잘 보죠. 그러면 맨날 보는 게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옷 같은 거 막 보고 아 예쁘다 하면서 백화점 구경 이런 거 이런 거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게 안목이 있고 그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안목이 있고 차이는 모든 종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그림 볼 줄 압니까? 그림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러면 저처럼 그림에 대한 안목 없는 사람들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습니까? 뭐 박물관이나 화廊 같은 데 보면 뭐 그림 딱 보면 제일 먼저 뭐 봅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림이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얼마짜리고 이거 얼마짜리고 아니면 이거 누가 그렸나 뭐 고급하면 야 하면서 굉장히 이런 경험은 저도 있습니다. 화랑 같은 데가 발장까지 끼가면서 고흐 별이 빛나는 밤 본들 안 별로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5만 원 하면 에이 이것도 그림이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경험이 있죠. 안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우리 같은 안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안목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 한번 이런 질문 해볼까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보입니까? 자, 이 그림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이 그림 얼마짜리쯤으로 보여요? 이 작품은요, 잭슨 폴록이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본 적 있나요? 자, 어쨌건 이 작품 이거 얼마짜리 좀 보입니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넘을 것 같죠? 얼마? 1억? 네. 이 작품은요, 이 작품이 나올 때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입니다. 얼마일까요? 몇 년 전이었지만은 지금 시세로 환산하면 1,000억입니다. 작품 하나. 얼마요? 1,000억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재산 다 모아도 아마 이 작품 못 살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을 봤어요. 이 작품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뭔지 알아요? 이게 1,000억이라고? 나도 그리겠는데? 쉽게 말하면 애들 장난하듯이 막 물감 막 뿌려서 이렇게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리는 것 같아. 한 1,000만 원, 100만 원만 줘봐도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죠? 왜 다들 장난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100만 원 주고 사라도 사겠습니까? 아마 안 사겠죠. 우리 같이 미술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죠? 여기서 뭐 1,000억은 고사하고 100만 원어치 아름다움도 아마 건져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안목 있는 사람은 기꺼이 그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겠다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음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런 음악 들으러 가시나요? 안 들으시죠? 클래식 같은 거. 그죠?
이런 걸 듣고 있느니 차라리 요즘 최근 유행인 요즘 뭐가 유행이더라? 트로트 뭐지? 트롯남인가? 하여튼 요즘 되게 우리 집사람하고 되게 좋아하던데 트로트 뭐 어쩌고 남 뭐 어떤 뭐 이런 거 하던데 그거 보고 있죠, 그죠? 그죠? 우리는 그렇다고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이건 매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평일에 서울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가는다 할까? 이거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야, 역시 전문가 다르네 하면서. 근데 야, 그럼 너 내일 수업 없나 하니까 수업 있대요. 야, 그럼 언제 들어갔다 언제 와 하니까 오늘 밤에 KTX 타고 올라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듣고 난 뒤에 그 새벽에 첫 차로 내려가 수업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역시 대단하다면서. 그래, 그 얼마짜린다니까? 30만 원. 미친 녀석 아니야. 야, 정신 차리면서 니 그 돈 주고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비싸게 유튜브에 가면 그거 늘려는 게 저런 건데 하면서 막 핀잔을 줬죠.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러나 안목 있는 사람은 기꺼이 그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들을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문단이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미술이나 음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얼른 보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학교의 교과들이 바로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과를 배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전공 교과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전공 교과를 배우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이해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줄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뭐를요? 네, 세상을 이해하는 내면의 눈, 즉 안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공 교과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전공 교과를 배워야만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이해 능력, 안목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걸로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전공 눈으로 세상이 보입니까? 네, 전공 눈으로 세상이 보입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과, 수학교육과, 예를 들면 밖에 나가면 수의 세계로 세상이 보입니까? 건축의 세계로 보입니까? 디자인 전공, 밖에 나가면 디자이너의 어떤 눈으로 세상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전공 모른다, 초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배운 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 막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제가 애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조카들은 이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에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막 이제 글자를 배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애들이 밖에 나가니까 온통 뭐밖에 안 보여요? 네, 막 간판만 읽어내는 거예요. 배운 대로 지금 세상이 보이는 거죠. 막 글자를 배우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에 글자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뭐를 해볼까? 뭐 그냥 여기 뭐 조그만 화장품이라고 칩시다. 화장품 좀 그런가요? 어디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런 가방이나 옷 같은 거를 칩시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어릴 때 막 내가 정말 갖고 싶어서 막 안달해서 막 용돈 꽉 모아서 이렇게 가방이나 옷을 하나, 근사한 옷을 샀습니다. 딱 걸치고 학교 가방에 딱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사람 뭐밖에 안 보여요? 뭐 옷이라든가 가방밖에 안 보이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죠? 뭐 저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제가 차를 맨날 헌차만 얻어 타다가 빚까지 내서 좀 괜찮은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확 나가면 온통 뭐밖에 안 보여요? 네, 차밖에 안 보이는 이런 경험. 이게 바로 내가 배운 대로 세상에 보이는
좀 그런 예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온통 내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전공대로 세상이 보이냐라는 것이 문제죠. 안 보인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전공 모른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 지식들은 배운 결과로 생긴다. 이게 안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시골의 부모님. 저는 우리 시골 부모님들은요,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뭐 지금도 가수원을 이제 거의 뭐 조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많이 할 때는 이런 거죠. 우리 시골 부모님 보면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서 생활하니까 혹시 아버님, 어머님 생신 때 뭐 시골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근사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운전해서 뒤에서 두 분들이 오시면서 드런드런 얘기하시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온통 지나가면서 뭐밖에 안 보여요. 네, 뭐 농사의 세계밖에 안 보는 거. 야, 저 집 봐라, 저 가수원에 저 풀 봐라, 에이, 저 사람들, 어이구, 저 집이 고추밭에 완전 고추, 어이구, 저렇게 컸나, 우리도 고추 따야 되는데, 온통 보이는 게 농사의 세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농사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도 농사를 안 배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또 재밌는 게, 예를 들면, 그래서 한 열댓 명이서 뭐 자녀들끼리 모여서 부모님하고 근사한 식사하면 꽤 비싼 돈이 나오겠죠. 몇십만 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계산서 못 보여드립니다. 보여주시면 얘들아, 이 돈이면 쌀이 몇 가마인데, 온통 무슨 계산? 모든 계산을 쌀값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려울 때 이제 살았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만 되는데 이 비싼 거 다시 먹지 말자.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못 드시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쌀로 농사로 다 쌀값으로 계산하면 못 드시는 거예요. 한 끼에 뭐 쌀 한 가마니 퍽퍽한다면 도저히 못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데 나는 내 배운 대로 전공이 안 보여요. 그죠? 그래가지고 딴 것밖에 안 보여요. 뭐 주식만 보이고 뭐 주식 뭐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나 보이고 하면서 교사랍시고, 에이그 그래서 거기 시골의 농부 뭐 어부들 막 그분들은 자기 배운 대로 세상에 보는 뭐가 이거 열심히 하지 나 봐라 얼마나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이렇게 폼나게 하냐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세상은 그렇게 자기 배운 대로 전공대로 뭐 유아교육대로 수학교육대로 물리교육대로 디자인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돈 좀 깊게 대한 이상한 방식으로 돈 벌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분들을 뭐 낮은 것처럼 뭐 아니면 또 갑질하는 것처럼 그래도 될까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배운 대로 안목을 형성하려면 바로 세상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라는 것이 이 내재 가치인데, 제가 아까 제출한 과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뭐 그냥 참고로 뭐 하시고, 이것도 안목과 관련되는 건데 배운 대로인데 뭐 그건 좀 뭐 이 온라인상에서 좀 하기 또 부담스럽고 하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 2장을 우리가 배웠는데, 다음 시간 별일 없으면은 이제 강의실에서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